안녕하십니까? 6월 23일 수요일 타라와 함께하는 내일은 트레이더입니다. 돌파가 나온 중대형주 중에서 주도적인 움직임을 보인 종목의 차트 복귀를 통해 타이밍과 매매 규칙에 대해 알아보고 더불어 타라 시스템 매매 신호를 검증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내일은 트레이더가 되기 위해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이 영상과 타라 시스템 종목 발굴이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복귀할 종목은 대웅제약, 동아기업, SK, CJENM, CJ 네이버입니다. 각각 특징이 있는데요. 하나씩 보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실 종목은 대웅제약입니다. 대웅제약이 일봉 차트고요. 대웅제약이 오늘 타라 시스템 돌파 매매에서 신호 나온 종목 중에 가장 성과가 좋았던 종목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9시 7분 57초에 신호가 떴는데요. 어떤 종목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20일 돌파하면서 21선을 돌파하면서 오늘 신호가 포착된 것 같은데요. 20일 돌파하면서 오늘 전일 고점, 전일 앞에 있던 전고점까지 돌파하는 강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거래대금도 900억 가까이 터졌는데요. 이 종목 주의해서 보실 부분은 평소에 거래대금이 100억이 안 되는 종목이라는 게 이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평소에 거래대금이 뭐 많아야 100억 조금 넘어가는 수준. 전일 거래대금은 100억. 100억 초반대 거래대금을 보이고 있었는데 오늘은 그거에 대비해서 거의 뭐한 7, 8배 정도 900억이 터졌으니까 꽤 많이 터진 거래대금이죠. 그래서 요 거래대금이 전일에 비해서 많이 터졌다. 거래대금 급증이 나온 종목이다. 그리고 돌파가 나오면서 전일 대비 거래대금이 급증이 나왔기 때문에 절대적인 거래대금이 크지는 않더라도 평소의 거래대금, 전일 대비 거래대금이 크다는 거에 대해서 보시고선 조금 다르다는 것을 포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신호가 9시 7분에 나왔는데 이때 돌파 시가를 돌파하면서 상승이 나오다 말고 다시 하락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아침에는 내가 매수했다 그러면 실패했겠죠? 보면 거래대금이 그렇게 크지 않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이 거래대금이 크지 않았는데도 저 최고 거래대금이 뭐 66억 나왔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평균적으로 거래대금이 이 종목이 이렇게 큰 종목이 아니다. 근데 오늘 돌파가 나오는 날이기 때문에 그나마 큰 날 중에 해당하는 날이었습니다. 자, 아침에 실패했지만 갭을 메우고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지 않으면서 시가를 다시 터치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 이후에 시가 돌파해서 시가에 안착하는 흐름 보여줬고요. 자, 그러면 목표 가격은 16만원 앞에 있던 고점 돌파해서 16만원 넘어가고 16만원 라인대에서 이 시가가 나왔기 때문에 15만 8천원에서 나왔기 때문에 진폭이 나오려면 16만 한 5천원 정도까지는 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좀 많이 진폭이 나온다 그러면 17만원 가격 저항선 돌파 시도까지 나와야 될 거고, 자, 얼마까지 갈지 모르지만 내가 시가 라인에서 매수를 했다. 앞에 만들었던 고점 돌파하기 전까지 해서 내가 물량을 확보했다고 하면 최종적으로 매도하는 시점은 3분봉에서 22평을 이탈하는 자리로 보면 무리가 없겠습니다. 자, 그 전에 뭐 16만원 돌파해서 뭐 물량이 좀 나온다고 하면 이런 자리에서 매도를 해도 되겠고, 앞에 뉴스가 나오면서 17만원 돌파하는 자리에서 매도했으면 제일 좋았을 텐데 아쉽게도 17만원 돌파하진 못하고 빠졌어요. 그래서 뭐 분할 이런 급락이 나오는 자리에서 분할 매도를 해도 됐겠고, 최종적으로 22평 이탈하면 매도하면 되는데 이 매도한 자리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하락이 안 나오고 계속 이렇게 붙어 있다가 22평을 다시 타고 들어가는, 다시 돌파하는 이 자리가 재매수 타이밍으로 잡으면 크게 문제가 없겠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 재매수 타이밍 보고 목표 가격은 앞에 만들었던 17만원 고점 돌파하는 자리 분할 매도 해주고, 최종 매도는 역시 22평을 이탈하는 자리를 최종 매도 시점으로 잡아주면 오늘 뭐 깔끔한 매매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 분봉 거래대금으로 보면 이거 좀 거래대금이 작은 게 아닌가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일봉으로 보시면 오늘 평균적인 거래대금에 비해서 많이 터진 날이다. 이렇게 좀 차이점을 구분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동화기업이라는 종목인데요. 동화기업도 보시면 이 거래대금이 100억 넘어가는 날이 많지 않았어요. 굉장히 거래대금이 작은 종목 중에 하나고,
그런데 오늘 타라 시스템에서 거래 급증으로 편입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신호가 9시 6분 37초에 나왔는데요. 이렇게 포착돼서 전일 고가 돌파하고 앞에 있던 전고점까지 돌파하면서 뭐 나름대로 양호한 10% 상승이 나온 하루고, 이날은 거의 뭐 300억, 290억, 거의 300억에 육박하는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양호한 흐름을 보여준 하루입니다. 이 종목이 시세가 날 때는 보통 한 300억 정도 이렇게 들어온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가가 안 움직일 때 100억대 거래대금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아까 뭐 대웅제약과 마찬가지로 절대적인 거래대금은 좀 약하지만 평상시의 거래대금에 비해서 돌파일의 거래대금이 급증한 거는 맞다. 분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분차트를 보시면 9시 얘도 6분의 신호가 떴기 때문에 시가 신호 떴을 때는 거래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잡았다 하더라도 별 움직임이 없었고, 시가를 이탈하거나 뭐 22평을 이탈하는 자리에서 내가 매도하고 나왔다고 해도 그게 뭐 큰 손해가 나는 그런 자리는 아니었지만, 시간적으로 좀 많이 좀 지체가 됐겠죠? 그랬던 이 종목이, 그렇게 뭐 거래가 별로 없던 종목이 다시 한번 이제 시가를 돌려서 이제 W 패턴을 만드는 자리가 나오고, 요때까지도 이걸 잡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거래가 터졌는지를 한번 보시면, 전일 고가 자리 아침에 전일 고가 이 빨간색 점선인데요. 전일 고가가 68,300원입니다. 아침에는 고기에 부딪히고 다시 시가를 이탈해서 22평 이탈했던 자리가 나왔고요. 다시 시가를 돌파해서 거래가 그렇게 붙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만들었던 고점과 전일 고가를 돌파하는 자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거래가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조금 늦었지만 아침에 고가를 돌파하는 자리부터 이 종목을 매수 타이밍으로 잡았어도 좀 나쁘지 않았겠다. 아침에 거래하기에는 거래가 너무 없어서 이 종목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했는데, 거래가 좀 들어오는 자리부터는 해도 나쁘지 않았다. 그러면 이게 68,000원 라인에서 시가가 나온 종목이기 때문에 가격 진폭이 나오려면 뭐 7만원대니까 한 3개에서 많게는 4개 정도까지 나와야지 되겠죠? 그러니까 목표 가격으로 보면 우리가 한 뭐 하나, 둘, 셋, 넷, 72,000원 정도를 목표 가격으로 설정하고 22평을 최종적으로 이탈하는 자리에서 내가 청산을 해주겠다라고 계획을 세웠어도 나쁘지 않은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보시면 3분봉인데요. 절대적인 거래대금이 뭐 많아야 10억, 12억, 10억대 정도밖에 거래대금이 터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일봉으로 다시 보시면 이 종목 이 평균적인 거래 대금이 그렇게 크지 않은 종목이다. 근데 돌파일이고 오늘은 좀 10억만 해도, 분봉에서 10억만 해도 이 종목에서는 큰 거래 대금이다 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돌파 신호가 나왔지만 큰 진폭을 만들지 않고 시가 범위 내에서, 아침에 고가 범위 내에서 움직이다가 시가에 다시 올라타도 뭐 타이밍을 잡기는 애매했어요. 그런데 아침에 만든 고가를 벗어나는 자리, 그다음에 전일 고가를 벗어나는 자리에서부터는 뭐 어느 정도 거래가 들어오니까 조금 늦게 69,000원 라인에서 매수를 했어도 뭐 크게 나쁘지 않은 타이밍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갭상승 나와서 시가 돌파하고 전일 대비 거래 대금이 급증한 종목에 대해서 타이밍을 좀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시가 갭상승이 나와서 음봉이었다가 시가를 돌리는 타이밍에 신호 나온 종목 SK입니다. SK가 앞전에 6월 10일에도 돌파가 나오면서 2천억 거래 대금이 터졌고, D-Day로서 아주 큰 의미 있는 양봉이 나왔는데요. 그 뒤로 뭐 이렇다 할 움직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21선 수렴했다가 다시 한번 오늘 N자 패턴이죠. N자 패턴으로 돌파하는 갭상승 음봉이었다 양봉으로 돌리면서 N자 패턴 D-Day를 만드는 하루였습니다. 한번 신호는 9시 3분 7초에 포착이 됐는데 실제 타이밍은 어디에서 잡았어야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분이니까 바로 포착이 됐는데 갭상승이 나와서 포착됐지만 음봉이죠. 그러니까 굳이 매수할 필요가 없고요. 음봉이면서 갭을 메웠고 추가적인 하락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저점 한계치에서 계속 주가가 유지되고 있다가 시가가 27만 9천원, 9,500원이네요. 시가 27만 9천 원이고
9,500원이고 전일 고가가 28만원. 자, 시가를 돌리는 자리가 여기죠. 11시 36분에 시가를 터치하면서 있다가 11시 45분에 시가를 돌파하고 시가에서 힘싸움을 하다가 전일 고가까지 돌파하는 자리가 12시 이후에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런 자리들이 시가 돌파하는 자리와 전일 고가를 돌파하는 자리들이 타이밍이 되겠죠. 자, 여기서 매수했는데, 야, 이 뭐 매수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쭉쭉쭉 가지면 좋은데 점심시간에 점심시간에 후속타가 안 들어오면서 거래대금이 안 들어온 건 아닌데 후속타가 안 들어오면서 22평을 이렇게 이탈하는 자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뭐 어렵게 잡았는데 시세가 안 나니까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22평 이탈하니까 뭐 규칙은 규칙이니까 청산을 해주고 근데 뭐 시가를 깨고 내려간 것도 아니고 28만원 밑으로 안 내려가고 이 저점을 유지하고 있다가 다시 22평 안으로 타고 들어오고 전고점까지 넘어가는 자리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에 재매수 타이밍을 잡아줘야 되겠죠. 재매수 타이밍을 잡아줘서 일봉상에서 드디어 이제 돌파가 나오는구나 라고 보고 목표 가격은 29만원 혹은 23분봉에서 22평 이탈할 때까지 계속 보유하는 전략을 했다고 하면 뭐 앞에서 못 먹었어도 다시 한번 타이밍 잡아가지고 그래도 나름대로 의미 있는 수익률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이제 W 패턴 D-Day가 앞에서 나왔었고 오늘은 N자 패턴 돌파 D-Day가 나온 날이다 이렇게. 그리고 타라 시스템에서는 갭상승으로 시가가 나왔다가 다시 시가를 돌리면서 거래 전략은 이렇게 시가 터치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실 종목은 CJ ENM인데요. CJ ENM도 요날 6월 16일에 이렇게 W 패턴 N3 이렇게 보이시죠? W 패턴으로 D-Day가 나와서 상승이 나왔다가 단기 2평 이탈했다가 오늘 다시 N자 패턴이 나오는 D-Day가 되겠습니다. 이 종목은 갭상승이 물론 나오긴 했지만 바로 상승해 버렸기 때문에 시가 터치 신호가 나오지 않았어요. 이 종목은 타라 시스템에서 어떻게 신호가 나왔냐면 9시 7분에 17만 9,500원 17만 9,500원이면 바로 전일 고가입니다. 17만 9,500원이 전일 고가죠. 전일 고가를 돌파한 종목이 전일 고가를 터치할 때 타라 시스템에서 알람이 울리고 이렇게 그때 이 종목이 돌파가 나오는구나 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갭상승 나와서 바로 상승하죠. 전일 고가가 17만 9,500원인데 이 9,500원을 터치하는 자리에서 타라 시스템이 포착해 준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17만 9,500원에 18만원이란 가격 저항선이 있기 때문에 18만원 아래에서 매수 타이밍을 잡을 수 있으니까 17만 9,500원이나 18만원 아래에서 타이밍을 잡을 수 있으면 좋았겠죠? 굳이나 비싸게 18만원 위에서 잡을 필요는 없겠고요. 이렇게 이탈했다가 다시 들어오는 자리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18만원, 17만 9,500원, 18만원 이런 자리에서 잡는 건 괜찮은데 돌파한 이후에 고점 한계치 1,500원, 2,000원 이렇게 올라가는 자리에서 잡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타이밍을 그냥 흘려보냈다고 하면 차라리 내려왔다가 다시 N자 분봉에서도 N자 타이밍이 나오죠. 분봉에서도 단기 이평선 이탈했다가 단기 이평선 안으로 들어가는 자리를 이용해서 차라리 타이밍을 잡아주는 게 좀 더 안전한 거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비싸게 잡았기 때문에 이 종목을 너무 길게 가져가는 것보다도 전고점을 돌파하는 자리에서부터 물량이 나오면 매도를 해주고 최종적으로는 어떤 전략에서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좀 뒤늦게 잡든 좋은 자리에서 잡든 22평을 이탈하는 자리에서는 최종적으로 매도를 해주자. 이게 전체 청산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라에서 시가 갭상승 나와서 음봉에서 양봉으로 전환되는 시가 터치할 때도 타이밍이 나오지만 돌파가 나왔는데 전일 고가를 터치하는 자리, 즉 돌파가 나와서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전일 고점을 반드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넘어가는 자리에서 한번 타라가 알람을 줍니다. 그걸 이용해서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겠다. 이렇게 CJENM은 그런 신호를 이용해서 거래할 수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볼 종목은 이렇게 뭐 여태까지 대웅제약, 동아기업, SK, CJENM은 타라에서 신호가 나와서 포착된 종목을 갖다가 거래하는 전략이었고요. 이번엔 이제 특징주로, 장중 특징주로 주도주 중에서, 오늘 주도주 중에서 굉장히 거래대금이 크게 나오고, 또는 주도주 중에서 거래대금이 크게 나오고 오늘 이슈가 되는 종목이 있으면 그거를 찾아서 어떻게 거래할 건지에 대한 전략을 한번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보실 종목은 네이버인데요. 네이버가 오늘 거의 뭐 1조 1천억이 넘는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후장 거래할 종목을 찾는 거는 당일 신호 나온 종목 또는 전략 검색에서 보시면 오늘의 주도주 중대형주에서 거래대금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뭐 CJ는 1조가 터졌죠. 그 다음에 네이버는 1조 1천억 이렇게 거래대금이 터졌는데, 이렇게 거래대금이 크게 터지고 강한 상승을 보이는 종목 중에서 오후에 거래할 만한 종목을 찾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네이버를 먼저 보시면 네이버가 일봉상에서 이렇게 단기 이평선을 돌파하면서 앞에 있는 고점들까지 다 돌파하면서 신고가를 만든 날이 되겠고요. 이걸 분봉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분봉 차트를 보시면 오전에 전일 고가 돌파하면서 강한 상승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한번 눌렸다가 또 신고가, 또 새로운 고가 만드는 자리가 나왔고, 그래서 오전에는 뭐 다른 종목들 하느라고 이 종목을 보지 못했다. 그리고선 보니까 벌써 이제 22평을 이탈한 자리야. 그러니까 이 종목을 찾았을 때는 22평까지 이탈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22평 이탈한 상태에서 굳이나 이 종목을 볼 필요가 없겠죠. 22평을 타고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근데 계속 이제 관심 종목으로 넣어놨다가 22평을 이탈해서 여기서 저점을 하나 만드는 걸 보실 수가 있죠. 12시 반 이후에 저점을 하나 만들었고, 다시 22평을 이탈해서 내려오는데 앞서 만들었던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있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렇게 22평을 타고 들어가죠. 그러니까 22평을 타고 들어가는 자리에서 조금 물량을 한번 잡아보고, 이 종목이 앞에 만들었던 고점 요거 있죠? 이 고점을 돌파하러 가는 자리, 그리고 장중 최고점을 돌파하러 가는지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는 자리. 가기 전에 물론 또 이렇게 눌렸다가 다시 돌아가는 자리가 나오면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을 가져갈 수가 있겠고요. 이런 자리에서 잡아가지고 고점 돌파하는지 확인하는 자리가 되겠다. 물론 앞에 만든 고점은 돌파하지 못했지만 타이밍은 이런 자리에서 잡아줘야 되겠다. 그래서 실제 돌파하면 큰 수익이 나는 거고, 돌파하지 못하고 만에 하나 이제 22평을 이탈하면 그 자리에서 청산하고 나오면 되겠다. 이렇게 거래대금이 크게 터진 종목, 주도주 중에서 오후에 거래할 종목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네이버를 통해 알아봤고요. 다음 종목은 CJN입니다. CJ는 코로나 뭐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오늘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는데, 뭐 휴마시스가 상한가 들어갔고, 그다음에 거래대금이 시가총액이 크면서 거래대금이 크게 터진 종목은 CJN이었는데요. CJN이 시가총액이 4조 되는데 오늘 거래대금이 1조가 터졌습니다. 뭐 역대급 거래대금이죠. 최근에는 볼 수 없었던 굉장히 큰 거래대금이고요. 자, 이렇게 크게 거래대금이 터지는 종목을 내가 포착했다. 그러면 오후 전략을 이런 종목을 타이밍을 한번 잡아보겠는데요. 오전에는 뭐 아주 큰 상승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거래대금은 뭐 12시 이후에 거래대금이 아주 크게 들어온 걸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이 종목이 강한 진단키트 테마가 오늘 돌기 때문에 한번 타이밍을 잡아봐야 되겠다라는 전략을 세웠다면 어디서 봐야 될까요? 바로 22평과 수렴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요 자리가 되겠죠. 요 자리가 22평과 수렴하는 자리. 22평을 이탈했다가 바로 들어오고 22평 위에서 뭐 22평 아래에서 큰 저점을 안 만들고 있다가 바로 이렇게 상승하는 자리가 요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자리에서 타이밍을 잡아가지고 앞에 고점을 돌파하는지 체크해야 되겠죠. 앞에 고점을 돌파하고 밀리니까 조금 뭐 일부 이익 실현 해주고, 또 뭐 VI 걸리는 시점에서 또 마찬가지로 분할 매도 해주고, 가격 저항선 9만 원이 있습니다. 뭐 상한가까지 기대할 수도 있는 자리였는데 휴마시스가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그런데 뭐 CJN이 시총 4조짜리라 상한가를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9만 원 가격 저항선을 돌파해서 그냥 슈팅이 나와주면 굳이 매도하지 않아도 되겠죠. 근데 9만 원 이탈한다고 하면
요 이탈하는 자리에서는 좀 분할 매도를 해줄 필요가 있겠고, 역시 최종 매도는 어디다? 최종 매도는 22평을 이탈하는 자리에서는 최종적으로 매도하고 나가자. 이렇게 전략을 세웠으면 오늘 시즌에서도 아주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타라 시스템 돌파 매매에서 신호 나온 종목을 가지고선 거래하는 방법, 시가 갭이 나왔을 때, 그다음에 거래대금이 급증 나온 종목, 그리고 전일 고가를 터치하는 종목에 대해서 사례를 알아봤고요. 신호는 나오지 않았지만 오늘의 주도주 중에서 오늘 오후에 거래할 만한 종목을 찾아가지고 거래 전략, 시즌이라든가 네이버 같은 종목을 다시 22평 타고 들어가는 자리에서 타이밍 잡아가지고 거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매매 규칙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타라와 함께 준비된 트레이딩 하시기 바랍니다. 타라와 함께하는 내일은 트레이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